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가치주의에 대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눈에 이해되실 수 있도록 비교해드리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총 12가지 항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9가지 항목을 비교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들 9가지 항목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 3가지 항목인 경제 양극화, 부채와 경제위기, 복지 및 재원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산주의는 구소련이나 중국 혹은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태의 덜 성숙된 공산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경제를 아직까지 제대로 구현한 국가는 없으며 여기서는 공산주의라는 경제 체제가 완전하게 구현된다는 가정하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가치주의 경제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비교 항목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생산의 목적입니다. 자본주의와 가치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가 가능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사회나 국가에서 생산의 수단을 모두 소유하게 되며 개인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생산의 목적은 자본주의에서는 각 개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사회적 의무로 할당이 되어서 강제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가치주의에서는 공유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와 가치주의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생산을 한다는 면은 동일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을 하지만 가치주의에서는 공동의 필요를 인식하고 모두를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며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인 의무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교 항목인 물물교환의 방식은 자본주의와 가치주의가 모두 시장경제로 하게 되며 자본주의에서는 이유를 붙여서 물물교환을 하게 되며 가치주의에서는 가치를 교환하는 개념으로 서로 간에 이유를 붙이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강제적인 배급을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없으나 현실에서는 물물교환의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암암리에 생겨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인 분배와 획득은 자본주의에서는 공급하는 가치에 상관없이 시장에서 거래만 되면 그것을 소득으로 얻게 됩니다. 아무리 가치가 없는 것이라도 소득이 많을 수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공급하고도 소득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가치주의도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소득이 결정이 되지만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소득을 거두게 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누구나 균등하게 배분을 받아서 소득을 얻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화폐와 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는 실물 기반의 화폐와 신용 기반의 화폐 그리고 가상의 화폐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발행은 중앙기관에서 인위적으로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화폐가 없어야 맞겠지만 화폐가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폐가 있다면 화폐의 기반은 실물과 신용이 될 수가 있고 가상화폐의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화폐의 발행은 역시 인위적으로 하게 됩니다. 가치주의는 가치 기반의 가상화폐를 사용하며 인위적 발행이 아니라 창출된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순간 그것이 그대로 화폐가 되며 화폐가 자연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사유재산과 토지 소유 가능 여부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갖는 것과 토지 소유가 모두 가능합니다. 이상적으로 실현된 공산주의라면 사유재산도 소유할 수 없고 토지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가치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대신 토지 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소득 창출의 방법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자본을 투자해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뇌물이나 도박이나 절도나 사기나 탈세 등등 다양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일을 해야 배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정한 방법으로도 돈을 벌거나 혹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치주의에서는 일을 해서 가치를 창출해야만 가치주의 경제의 화폐인 가상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인 빈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서는 상속을 통해서 빈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집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지만
권력의 대물림을 통해서 자본주의에서의 빈부의 대물림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치주의에서는 개인적 상속이 없고 사회적 상속을 하게 되면 따라서 빈부의 대물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8번째 항목인 세금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그리고 거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징수해야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때마다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화폐가 없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 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배급 경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가치주의는 전기와 가스와 수도와 같은 공공요금의 현실화, 그리고 토지 사용에 대한 세금과 사망 시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가치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상속세를 거두게 됩니다. 소득세와 거래세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종류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9번째 항목은 경제 운영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경제에 일부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공산주의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통제경제입니다. 가치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자유경제이지만 규제가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유경제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자유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게 됩니다. 10번째 항목은 경제 양극화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경제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일부가 부유층에 합류를 하지만 상당수가 가난한 계층에 합류를 하면서 해당 인구수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양극화의 원인은 실물이 아닌 금융자산에 거품이 끼어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현상이 있으며 그 혜택이 모두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에게 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균등한 분배이기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치주의에서는 개인별 가치 창출 능력에 따라서 소득의 격차는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소득은 실물가치 생산에 기여가 있는 만큼만 얻게 되며 이것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치주의에서는 금융자산이 없고 사망 시에 사회적 상속으로 보유한 가상가치를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소득 격차는 이때 모두 해소가 되어서 양극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1번째 항목은 부채와 경제 위기입니다. 자본주의는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채 문제가 없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으며 부채의 증가가 날이 갈수록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는 금융자산의 거품과 함께 경제의 위기를 불러옵니다. 이 경제의 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엮인 다른 모든 나라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계부채의 문제, 기업부채의 문제, 그리고 국가부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전혀 없을 정도로 지금의 자본주의는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채는 현재의 사람들이 먼저 필요한 것을 쓰고 나서 그것을 후손들에게 갚으라고 떠넘기는 것이며 경제의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본주의가 문제없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은 고통 속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화폐가 없다면 경제 위기가 오지 않겠지만 화폐와 대출이 있다면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가치주의는 대출과 부채가 없으며 경제 위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12번째 항목은 복지와 복지 재원입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가치경제 채널에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으며 향후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특별한 대상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선별복지도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복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상황은 천차만별인데요. 보편복지라면 노후를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의무 및 무상교육이 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요즘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보편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국민들에게 걷는 세금으로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배급경제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도 일괄적으로 배급하게 됩니다. 가치주의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선별과 보편복지가 모두 시행이 됩니다.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비용을 사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복지의 재원은 나눔과 세금인데요. 세금은 사회적 상속에서 재원을 마련하게 되고 나눔은 나중에 복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가치주의를 비교하는 총정리 영상이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자신이 기여한 바를 가치 그대로 인정받는 경제이며 불평등이나 불공정이 일어나지 않는 경제입니다. 빈부의 대물림, 경제 양극화 및 경제 위기가 일어나지 않으며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현하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아직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치주의 경제가 태동할 수 있도록 가치경제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저 혼자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서 가치주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끝까지 시청,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